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더 이상 우리 함께하는 동지가 곁을 떠나는 일이 없길 바라면서 마음을 모아 투쟁했는데 또다시 소중한 한 분의 동지가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쌍용자동차 23번째 목숨이 우리 곁을 떠나는 큰 슬픔을 맞이했습니다. 먼저 묵념 드리고 목소리 마당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묵념. 묵념 바로 한결 투쟁. 했는데 오늘 꼭 이 자리가 이 시대의 만민 공동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전체 진행의 상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년 그리고 여성이 많은 사업장, 비정규직 사업장이 여성이 많은 사업장의 목소리를 들을 거고요. 그 다음에 사내하청 공공부문의 비정규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들을 겁니다. 그리고 정규직과 정리해고자의 목소리, 그 다음에 문화예술, 언론의 목소리, 그리고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오해란, 힘있는 민중가수 오해란 님의 공연도 있고요. 정말 인상 깊은 공연인데 한음팝 밴드 그룹의 이정훈 님의 마두금 연주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다름이 아름다운이라는 뜻을 가진 아름 여성 듀오에서 공연이 또 준비되고 있고요. 마지막 공연으로는 우리 영원한 형 박준 님의 공연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마지막에 종이 발언 때가 있는데 종이 발언 때는 여러분들이 나눠드린 종이에 적어서 모아주시면 몇 분이 그걸 읽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순서로 이분을 좀 소개해야 되겠습니다. 이분은 13년 동안 비전향 해고자로서 민주노조 운동에 혁혁한 공을 세우시고 정규직으로서 비정규 운동에 열성적으로 연대와 실천을 보여주신 롤모델로서도 부끄럽지 않는 동지신데요. 과정에 박원순 시장을 만나서 복직에 이르게 된, 그리고 나서도 지금도 열심히 비정규 운동을 하고 계시는 황철우 비정규직 없는 세상 만든 네트워크의 소식검자를 보시고 사회현장 운동과 비정규직 10년 촛불운동의 취지를 여러분의 큰 박수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회자의 설명이 너무 과찬한 것 같은데요. 소개드리겠습니다. 비정규 세상 만들기 네트워크의 황철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저는 얼굴을 보지 마시고요. 목소리만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눈 감고요. 그냥 편하게 이 목소리를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업세 아시죠? 들어보셨나요? 네. 비업세가 지난 1년 동안 비정규 세상 만들기 사회현장 재정 운동을 전개했습니다. 그 결과 10월 27일 10만 비정규직 촛불 행진 때 그 결과를 발표합니다. 비정규 노동자에게는 밥 먹을 공간도, 씻을 공간도, 옷 갈아입을 공간도, 그리고 편히 쉴 공간도 없습니다. 언제든지 해고당할 수 있는 위협에 항상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 사회 현장은
이 땅 800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노동 기본권과 생존권, 그리고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사회적 기준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투쟁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투쟁의 요구와 근거로 활용될 것입니다. 이 사회 현장은 전문가 몇 사람이 책상에 앉아가지고 뚝딱 만든 현장이 아닙니다. 지난 10년 동안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투쟁의 현장에서 요구했던 내용과, 그리고 지난 1년 동안 비업체가 전개했던 비정규직 노동자들 불만 집담회, 그리고 화요일마다 개최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 소리질러 트윗 행동을 통해 가지고 모아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요구와 바람을 가지고 만든 사회 헌장입니다. 세계 인권선언 아시죠? 세계 인권선언은 인권에 대한 사회적 기준으로서 권위를 획득하고 있습니다. ILO 노동규약도 아시죠? 법적인 강제력은 없지만 사회적인 강제력과 권위를 획득하고 있습니다. 우리 비업체가 만들고자 하는 사회 헌장도 법적인 강제력 없더라도 비정규직 세상을 위한 사회적인 강제력과 영향력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헌장 만들고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비정규직 세상을 원하는 모든 이들과 함께 다양한 실천과 투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시작은 10월 27일 서울역에서 열리는 비정규직 10만 촛불대 행진입니다. 강우병 촛불이 고등학생 몇 명이 촛불 들어가지고 전 국민의 촛불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비정규직 세상을 요구하면서 당당하게 비정규직 촛불을 들여야 할 것입니다. 한 번 드는 촛불이 아니라 꺼지지 않는 촛불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 10만 촛불 대행진에 동지들이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될 텐데요. 하기 전에 또 여는 발언 한 분 더 들어가야 됩니다. 제가 시작하기 전에 좀 상태가 어떠십니까? 그랬더니 배고프시다고 그러셨어요. 참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된 가슴이 아픈데요. 우리 쌍용자동차 김정우 지부장님 말씀 듣고 이제 본격적인 목소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따뜻한 연대와 격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배고파요 진짜로. 너무 부부 오늘 55세 나이에 질환으로 그렇게 가야만 하는 이런 세상에 보내야 하는 우리 마음들과 23번째는 이곳에서 맞이하지 않기를 바랬던 바늘구멍 같은 희망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동지들이 표현할 수 없는 상처 투쟁하는 동지들이 표현할 수 없는 마음의 상처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무엇인가를 우리가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더 이상의 미래가 없다고 판단되고 그와 마찬가지로 그 마음을 따라서 더 이상의 이 상태로는 유지할 수 없다는 판단하에 많이 고민했습니다. 하지 말자, 하면 안 된다,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습니다. 말씀도 많이 나눠봤고 주변의 어르신들이나 아니면 주변 동료들이 굳이 그렇게 해야 되느냐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하지만 결론은 제가 결정하고 함께하는 동지들과 결정하면서 이렇게 결정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들은 끝장을 보지 않으면 어떤 돌파구 생길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 죽기 살기로가 아니라 죽을 각오로 이렇게 투쟁을 해야 됐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이 선을 넘지 못한다면 또한 우리는 우리의 미래가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고 있습니다. 투쟁하는
매주 수요일날 모여서 투쟁하는 동지들에게 죄송스럽습니다. 제가 바꾼다고 동지들이 아쉬워하고 안타까워하지 마십시오. 저희들 동지들은 옆에서 된장국을 끓여 먹어도 좋고 불고기를 구워 먹어도 좋으니까 함께 즐기는 사람은 즐기고 또한 그것을 바라보면서 또한 즐길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그런 거 걱정하지 마시고 힘차게 투쟁합시다. 그리고 우리의 미래를 높여주는 그날까지 힘차게 투쟁합시다. 투쟁! 예,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할 텐데요. 발언은 딱 3분씩만 하시도록 사전에 다 약속한 거 아시죠? 3분. 예, 그리고 이 올라가가지고 이쪽만 쳐다보면 뒤에는 허전해. 그러니까, 링 둘러서 시선을 골고루 나눠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오늘 사회공성 강화를 위해서 되도록이면 사회를 보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오랫동안 가졌는데 불가피하게 또 보게 된 사무국연맹 부위원장 김호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부족하더라도 많이 용서해 주시고요. 첫 번째 청년 마당부터 연결하겠습니다. 청년 실업부터 해가지고 이 사회가 대단히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청년 인턴 등 청년 불안전 노동 관련해서 김병철 청년유니온의 김병철님과 학생들의 불안정한 실업 상태 고려대 학생이신데요. 조명환님 차례로 연속 모시고 한번 생생한 목소리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계세요? 예, 올라오시죠. 예,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청년유니온 조합원이고요. 김병철이라고 합니다. 날씨가 생각보다 너무 추워져서 지금 다들 이렇게 올들 떨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이런 이제 겨울이 다가올수록 이제 저 같은 이제 불안정 노동에 시달려 있는 그런 청년들은 더 그 체감 온도가 더 낮아지는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이제 대학을 가지도 못했고 저는 그냥 이제 원래 집은 대전인데 서울 올라와서 지금 자취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저 혼자서 지금 이제 일을 하면서 생계를 꾸려 나가야 되는데 정말 이 생존하기 위해서 일을 한다는 이 현실이 정말 가슴이 아픈 것 같습니다. 예, 대형 프랜차이즈점 커피숍에서 아르바이트를 해본 적도 있는데 그 아르바이트 시급을 받아도 커피 한 잔 값도 나오지 않는 그런 최저임금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고 커피 한 잔 값도 되지 않는 그런 최저임금 받으면서 정말 하루에 한 끼는 무조건 편의점에서 정말 간단하게 때우는 그런 현실이 저희 정말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청년들의 현실이 저와 비슷할 거라 생각이 듭니다. 네, 좀 이렇게 또 돈 더 주는 그런 직장을 간다 하더라도 정말 그런 온갖 그런 스트레스와 정말 그런 이제 압박감에 시달려서 정말 그냥 사는 게 정말 먹고 사는 것 이외에 정말 어떤 의미도 찾을 수 없는 그런 정말 노동이 정말 불안정하고 불행한 그런 노동의 현실 속에서 과연 우리 청년들은 과연 미래를 어떻게 설계해 나갈 수 있을 것인지 정말 그런 의문밖에 들지 않는 그런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정말 더 추워지고 있어요. 앞으로 지금 더 이제 11월이 될 거고 12월이 될 거고 그럴 때 되면 이제 집에 이제 보일러도 떼어야 될 텐데 그 보일러비 좀 아끼겠다고 좀 이렇게 보일러 좀 덜 약하게 틀고 그러면서 좀 더 오들오들 떨면서 그렇게 춥게 그 방 안에서 잘 걸 생각하면 또 벌써부터 더 추워지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도 제가 이렇게 제 현실을 발언할 수 있다는 게 발언하고 이걸 들어줄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있다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제가 그래도 더 웃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오늘 뒤에 더 발언 남아있는데 더 이런 발언들, 더 가슴 아픈 발언들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저희들이 더 손 잡고 더 이렇게 이 각박한 현실 더 헤쳐나가면 또 안 될 건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춥지만 좀 더 참으시고 열심히 더 이렇게 많은 발언 듣고 공연 더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고려대 문과대 학생회장 하고 있고요. 전국 학생행진과 함께하고 있는 조명아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앞서 발언하신 분이 이제 대전에서 와서 이제 서울로 오셨다는데 저도 이제 대전에서 살다가 지금은 서울에서 살고 있습니다. 네,
네, 저는 이제 제 주변 얘기를 가볍게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중학교 국어 선생님을 하고 있는 저희 선배가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더라고요. 이제 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꿈이 뭐냐 이제 장래희망 조사를 했는데 한 학생이 그 꿈란에다가 이제 정규직이라고 적었다고 이제 충격을 받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래도 과학자나 뭐 대통령이나 뭐 선생님 이런 걸 꿈꿀 수 있었던 그 제 어릴 적 시절에 대해서 되게 감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냥 독특하고 특이한 친구니까 그렇게 썼겠거니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지금은 제가 잘렸지만 이제 1학기까지는 과외를 했었는데요. 이제 과외를 하고서 이제 그 과외 수업이 끝나고 이제 제 과외 학생이랑 밥을 먹을 기회가 있어서 이제 밥을 먹으면서 너는 꿈이 뭐니? 라고 이렇게 중학교 2학년인 제 이제 학생한테 물어봤더니 그 친구도 정규직 회사원이 되는 게 꿈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저도 충격을 받았는데 좀 그 얘기를 듣고 생각을 해보면은 지금의 현실 속에서 중학교 친구들이 그런 꿈을 꾸는 게 그렇게 이상한 일은 아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기 대한문 분향소도 있지만 정규직 노동자들 자체도 경영상의 위기라는 한마디만 있으면 수천 명씩 잘리는 게 지금 우리 사회인데 비정규직은 사실 뭐 파리 목숨 아니면 뭐 여름날 밀폐된 방에 있는 모기 목숨보다 못한 게 지금 현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아무 소리도 못하고 정말 해고당했던 그런 비정규직 노동자들 그리고 똑같은 일하고도 반값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이런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보면서 우리 중학생들이 그런 생각을 하는 게 당연한 거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대학생들의 현실은 더 심각한데요. 제가 고등학교 친구들을 만났더니 뭐 17개 자소서를 썼는데 다 떨어졌다. 혹은 현대자동차 같이 큰 기업도 땡땡땡, 그러니까 100자릿수가 아니라 10의 자릿수를 이제 신입사원을 뽑는다더라. 힘들다 해도 이렇게 힘든지 몰랐다라고 이렇게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학생들이 이제 자신들의 정치를 하거나 사회 문제에 관심을 받는 것은 정말 더 어려워진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대학은 그냥 취업 양성소, 정규직 양성소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저는 이런 현실이 정말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꿈이 정규직이면 그거는 먹고 사는 게 꿈이라는 소리잖아요. 그 속에는 어떤 자신의 보람도 행복도 적성도 흥미도 없는 그런 꿈인 정규직이 정말 장래희망이 되는 이런 현실은 저는 사라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여러분들과 함께 그리고 저 또한 같이 이제 비정규직을 좀 철폐하는 일에 앞장섰으면 좋겠고요. 시간이 초과돼서 여기까지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가슴에 좀 와닿으세요. 저도 올해 마흔은 넘었는데요. 저희 때 청년 생활하고 너무 차이 나서 참 좀 많이 그렇습니다. 예. 그 한 분 더 있는데 우리 성미소 청년 아르바이트 성미소님 오셨어요? 예, 안 오셨구나. 그러면 아마 청년 문제에 대해서 들어봤는데 아마 많은 분들의 생각이 우리 청년분들의 생각들이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 틀을 바꾸지 않는 한 이 사회의 틀을 바꾸지 않는 한 이런 악순환은 계속 쳇바퀴를 돌 텐데요. 예, 그건 숙제로 계속 고민해 보기로 하고요. 다음으로는 바로 이어서 비정규직 중에 여성분들이 많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거의 65% 이상이 이 비정규직 분들이 그 비정규직에서도 여성이라는 사실인데요. 예, 그럼 여성 비정규직의 목소리를 들어보는데 남성도 계셔가지고 여성 비정규직이 많은 사업장의 현실에 대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들이 학교 비정규직, 그 다음에 콜센터, 그 다음에 경륜, 경정, 청소노동자 이렇게 네 분을 모셨는데요. 사정상 먼저 학교 비정규직은 지금 파업 준비하고 있어서 오늘 조금 참석이 어렵고요. 이 콜센터, 최근에 다산 콜센터 생겼잖아요. 서울시에 120 다산 콜센터가 서울본부 희망연대 노조 지구로 이렇게 만들어졌는데요. 계속 조합원이 늘어난대요. 그 생생한 목소리 한번 우리 김진혁 희망연대 노조 위원장님 모시고 들어보겠습니다. 예. 예, 여성사업장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남성이 올라와서 좀 많이 좀 민망합니다. 그럴 사정이 있는데요. 다산콜센터는 대부분이 여성 비정규 노동자들이죠. 근데 아시다시피 가사와 육아 때문에 노동자 활동하기 대단히 힘듭니다. 그리고 혼자서 가정을 책임지는 여성들도 꽤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섭외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신 올라오게 됐는데요. 다산콜센터는 서울시의 자랑입니다. 서울시 그리고 구청의 민원 처리 업무 또 시민 편의를 위한 업무를 진행하죠. 서울 시민의 만족도가 높다고 얘기합니다. 상담원들은 서울 시민의 행복 도움이라고 불립니다. 하지만 정작 그 당사자들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하루 100콜 넘게 콜 상담을 받습니다. 과도하죠. 감시 통제 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심도 편하게 먹을 수 없습니다. 화장실도 편히 못 갑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물을 먹지 않습니다. 그 책상 한 공간에서 하루 종일 그렇게 일하다 보니까 요통의 방광염에 성대결절, 기와 턱관절 이런데 이상이 많이 생기죠. 그러니까 질병이 많습니다. 그러다 견디지 못하면 이직을 하게 되죠. 그리고 급여는 기본급 99만 원입니다. 그리고 경쟁시켜서 인센티브 포함하면 120만 원 전후의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원래 책정된 임금보다 적게 받아요. 그 외주업체가 중간 착취를 하는 거죠. 인력도 적습니다. 원래 인력보다. 그만큼의 이윤을 바로 외주업체가 챙겨가는 거죠. 그리고 언어폭력이나 성희롱 간혹 있습니다. 근데 정작 문제는 그 일을 당했을 때 마음을 치유할 시간도 없다는 겁니다. 바로 또 업무를 봐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부들부들 떨면서 울면서 전화기를 부여잡을 때가 많습니다. 몸이 아플 때, 그 다음에 집에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조퇴하지 못합니다. 연차 제대로 사용하지 못합니다. 업무에 지장이 있다고 허가를 안 해주는 거죠. 그때 그 마음이 얼마나 깝깝하겠습니까? 그 깝깝한 마음, 또 아플 때 그 서러움을 안고 전화 업무를 계속 할 수뿐이 없는 그런 체제하에 놓여 있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서울시의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외주업체에 민간 위탁을 했다는 데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3개 외주업체가 있어요. 상호 경쟁시킵니다. 외주업체 내 팀과 경쟁시킵니다. 상담원과 경쟁시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노동조합을 만들면서 중간 착취를 거부하고 직접 고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경쟁 체계를 거부하고자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상담원들 평소에 관리자 무서워서 말도 못합니다. 주면 주는 대로 시키면 시키는 대로 일했던 노동자들입니다. 그러다가 서로 동료 간에 경쟁하면서 지치면 스스로 다산콜센터를 떠났던 노동자들입니다. 그 노동자들 자기 권리를 위해서 노동조합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투쟁에 나서고 있습니다. 저희는 다산콜센터의 문제만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30만에 달하는 콜센터 상담원들이 있습니다. 다산콜센터보다 더 어려운 콜센터 있습니다. 바로 그 노동자들의 권리 보장을 위해서 이제 첫걸음을 다산콜센터가 뛰었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많이 미약하고 힘듭니다. 여러분들이 따뜻하게 연대의 손길을 내밀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이 자리에서 다산콜센터 지부 주관으로 10만 촛불 또 문화제를 진행합니다. 그때도 많이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관계상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센스. 네, 여러분들 전화 꺼내가지고 지금 120 빨리 들으세요. 120 들여가지고 이 격려의 말 한마디 꼭 해주십시오. 최근에 그 콜센터 노동자들 조직화를 위해서 노동인권 권리 찾기를 위해서 전화기를 내려놓고 숨 쉴 틈을 캠페인단이 꾸려졌어요. 그래서 민주노총 사무국 연맹 포함해서 19개 단체가 그다음에 국회의원실도 하고 언론도 해서 뿌려졌거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콜센터 조직을 좀 해나갈 생각입니다. 다음으로는
이 동지들 정말 작년 희망박스 타기 목전에 줄을 집혔던 동지들입니다. 홍대 아시죠? 홍대 그 중심에 계셨던 우리 이숙희 님을 모시고 생생한 목소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홍대 청소노동자 이숙희입니다. 먼저 저희 49일 농성 때 한 번도 저희 농성장에 오지 않으셨던 분들 없으실 겁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잠깐 저의 무지함을 잠깐 고백할까 합니다. 제가 좀 전에 한 5시쯤에 여기 법원에 와서 저희 체불임금 4차 공판이 있어서 증인 2분을 모시고 공판을 받고 바로 이 자리로 왔는데요. 그 체불임금은 저의 무지함에서 온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9년째인데요. 홍익대학교에 처음 들어왔을 때 최저임금에도 불구하고 아침 8시서부터 6시까지 10시간을 근무했거든요. 그런데도 임금은 7시간밖에 못 받았어요. 그 당시만 해도 정규직이 뭔지 비정규직인지 뭔지 아무것도 모르고 그것만 받으면 되는 줄 알고 받았거든요. 그런데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게 그 체불임금이에요. 그래서 그게 지금 오늘 4차 공판을 했는데요. 저의 무지함에서 온 것 같습니다. 여러분, 꿈을 이루었느냐 못 이루었느냐는 포기했느냐 포기하지 않았느냐에 달렸다고 해요. 저희 그 비정규직의 삶의 꿈을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싸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여성 비정규직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다음 순서로는 저한테 이렇게 소개하라고 했는데 파워풀한 우리 백기환 선생님 계시면 혼나니까 힘찬 목소리의 소유자 민중가수이신 오혜라님 모시고 공연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안 오셨나요? 예, 아직 안 오셨네요. 그러면 다음 순서로 넘어갈게요. 그 산해하청 공공부문, 어쨌든 산해하청은 현대자동차 동지들 분들 정말 치열하게 투쟁했는데 여지껏 정몽부는 국회 출석도 하지 않고 처벌도 받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산해하청과 공공부문의 목소리를 차례대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식 현대자동차 아산 산해하청 박정식님과 그 다음에 쌍용자동차 비정규직의 유재선님, 인천공항 지역지부의 한성권님 차례대로 모시고 생생한 목소리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처음 제의를 받았을 때, 여기서 제의를 받았을 때,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막막했는데요. 저희가 싸워왔던 그런 얘기 들려드리겠습니다. 저희 2003년도에 지금 현 지회장, 송성훈 지회장이 산해에서 월요 문제 때문에 폭행을 당해갖고, 이번에 있는 그 송성훈 지회장을 관리자들이 찾아가갖고 식칼로 아킬레스건을 자르는 그런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그거를 계기로 해갖고 저희 현대차 아산공장에 노동조합이 설립됐습니다. 그래서 또 그거를 발판으로 해갖고 울산, 전주 이렇게 비정규직 지회들이 생겨나게 됐는데요. 네, 저희 처음에는 비정규직 차별 철폐를 위해서 저희 그 목소리 갖다가 싸워왔습니다. 하지만 저희 2004년도에 노동부에서 불법 파견이라는 부처녀 공정에 대한 불법 파견이라는 판정이 나와가지고 네, 그때부터 투쟁을 비정규직 철폐로 전환점이 되어서 비정규직 철폐를 외치면서 지금까지 싸우고 있습니다. 네, 저희 큰 판결이 있었죠. 2010년도에 7월 22일에 저희 최병승 동지가 7년의 법정 싸움 끝에
최근 동지 너는 정규직이 맞다. 2년 이상 근무했기 때문에 정규직이 맞다. 그런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네, 여기 있는 많은 동지들, 아시는 동지들도 있겠지만은 참 긴 법정 싸움이었습니다. 네, 다 그거까지도 지은 그런 싸움이었었는데 대법원에서 그 판결이 뒤집어졌습니다. 네, 보통 알고 있기에는 3심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나면 끝나는 거로 알고 있을 텐데 그게 아닙니다. 네, 다시 고법으로 그 사건이 파기환송됐습니다. 네, 거기서 또 대법과 같은 그런 판결을 내렸고요. 다시 대법원으로 올라가고 올해 2월 23일 날 확정 판결이 났는데요. 그런데도 아직도 현대차는 단 한 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정규직 전환을 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네, 저희 또 2010년도 파업 당시에 한 100여 명의 해고자와 또 1000여 명이 넘는 저희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징계에 탄압을 받았는데 그것 또한 저희 진호위나 삼재 공의 진호위에서 다 승소해갖고 이기고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정규직 전환은커녕 더 악랄하게 지금 현대차가 탄압하고 있습니다. 네, 진호위에서 지면은 이행 강제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 이행 강제금이 지금 1차, 4차에 걸쳐 내는데 지금 1차에서 한 7억 5천만 원을 현대차에서 납부를 했고요. 그리고 또 3차에 걸쳐서 하면은 그 금액이 더 올라가고 수십억 원이 될 텐데 그렇습니다. 그 돈이면 차라리 정규직 전환을 시켜야 되겠죠. 그죠? 그게 대중적인 생각인데 자본들의 생각은 좀 틀립니다. 네, 저희 투쟁 경과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저희 끝까지 정규직 전환 요구하면서 그런 투쟁 이어갔고요. 정규직이 목적이 아닙니다. 지금 민주 노조 맞살 정책으로 인해서 자본과 권력 그리고 또 지금 현 MB 정권 안에서 많은 민주 노조들이 정말 탄압받고 또 깨지고 있는 파괴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희가 정규직 전환을 목적으로 두는 게 아니라 민주 노조의 깃발을 세우는 그런 목적 두고서 계속 투쟁해 나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무대가 굉장히 사실 좀 민망하네요. 이런 무대일 거는 상상도 못했는데 저는 2008년 10월부터 비정규직 노동조합을 만들어서 사실은 싸우게 됐는데요. 그 계기는 사실은 좀 별게 없었습니다. 이곳에 많은 비정규직 동지들이 있겠지만 쌍용차도 마찬가지로 거의 최저임금을 맞춰주는 수준이기 때문에 해고나 이런 통보가 왔을 때 별 반응들은 하지 못해요. 이곳 아니어도 어딜 가도 그 정도 돈은 받을 수 있다. 혹은 남성들은 노가다를 뛰어도 이거보다 훨씬 많은 돈을 받을 수 있다. 사실 이 정도의 생각이기 때문에 해고의 칼날이 내 목까지 들어차도 사실은 악소리 한번 하지 못하고 어떻게 노동조합 같은 걸 생각을 할 수 없었죠. 근데 저희 2008년도에는 동지들 잘 알다시피 사태가 좀 심상치 않았습니다. 모든 비정규직 자르는 것은 사실은 수순이었고 그 이후에 있을 우리 엄청난 우리 정규직 동지들의 그런 학살이 사실은 예상되었고 그리고 제가 그 당시 20대 끝물이었습니다. 그래서 20대 가기 전에 사실은 이렇게 내가 해고라는 칼날이 들어왔는데 여기서 악소리조차 한번 지르지 못하고 고개를 숙이고 그대로 나의 삶을 타인에게 맡기고 타인이 좌지우지할 수 있게끔 만든다면 정말 참을 수 없을 큰 굴욕감에 평생을 시달릴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마지막 사춘기 때 이후는 사실은 세상에 대한 반항 같은 거 해본 적 없죠. 정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이 세상에 대한 반항이자 저항을 좀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일주일에 5일 이상 강사들을 초빙해서 님을 위한 행진곡부터 시작해서 팔뚝질을 어떻게 해야 된다까지 이렇게 정말 철저하게 좀
나름대로 교육을 받아서 그렇게 좀 많지 않지만 조합원을 꾸려서 좀 현장 투쟁을 좀 벌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규직 동지들과 함께 77일 파업도 하고 저희 60초 남았다고? 너무 짜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좀 진행을 했습니다. 저희 비정규직 지회장 서면섭 지회장 86일간 70m 고공농성에서 농성을 하고 내려와서 온몸이 많이 망가졌습니다. 나 지금도 평택에서 저희 함께 가열차게 싸우고 있고요. 저희도 이곳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이 싸움이 끝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희도 아까 현대차 동지가 이야기한 것처럼 불법 파견 소송 진행 중이고요. 아마 다음 달이면 1심 결과가 좀 나올 것 같습니다. 저는 너무나도 상식적이고 당연하게 저희가 이길 거라는 걸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리고 혹여 지더라도 이 싸움을 이렇게 끝내진 않겠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 많은 동지들 그리고 함께하는 공투단 동지들과 함께 끝까지 가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이제 노인네 반열에 접어드신 우리 김정은 지부장 짱입니다. 근데 짱 혼자 저렇게 허연 옷 입혀놓고 그렇게 만드는 게 지부 막내 조합원으로서 굉장히 죄송스럽고 사실은 많이 먹먹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 김정은 지부장 혼자만의 싸움이 아닙니다. 저도 함께하고 그리고 동지들도 함께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동지들 끝까지 한번 싸워보고 이번 판에 한번 세상을 좀 엎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혹시 아십니까? 세계에서 유례없이 서비스 1위를 7년간 하고 그리고 더 이상 갈 데가 없어가지고 명예전당에 등록된 공항이 있습니다. 그 공항이요 우리나라에 있어요. 저는 거기서 근무를 하고 있는 간접고용 노동자입니다. 비정규직 노동자고요. 또 재밌는 걸 말씀드리면은 공공부문에서 87%라는 간접고용 비정규직을 갖고 있는 공공부문의 공기업은 인천공항이 갖고 있습니다. 저희는 섬에 있기 때문에 잘 몰랐습니다. 이게 당연한 줄 알고 지난 10년, 12년간을 이렇게 지나왔습니다. 근데 저희가 집으로 뭉치고서 인천공항 집으로 뭉치고서 알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이 혜택들이 절대 인간이 받을 수 없는 혜택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저희는요, 간접고용이 왜 간접고용이냐면 도급업체로 인해서 3년마다 고용이 불안합니다. 또 3년마다 내 임금을 보장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낙찰률에 해서 그랬죠. 더 재밌는 거는 공공기관에서 도급을 받은 업체는 15%만 만약에 100억을 받으면 그 중에 15억이라는 걸 갖다 보장을 받습니다. 업체들은. 근데요 그걸로 안 끝납니다. 각종 피복비라든가 아니면 우리한테 돌아올 그 무수한 혜택들을 중간에서 착취를 합니다. 이런 걸 알았는데 가만히 있을 수 없겠죠.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공공부문에 저희가 무너지면은 나머지 공기업들도 저희가 롤모델이 돼서 점차적으로 간접고용 비정규직이 늘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저희들이 정규직화에 선봉이 돼서 지난 9월 19일 날 투쟁 선포대회를 열었고 그에 따라서 지금 현재는 1,700명밖에 안 되는 조합원이지만 그 조합원이 한 명도 빠짐없이 1인 릴레이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또 10월 19일은 저희들이 재미나는 축제를 하려고 합니다. 그 자리를 열어서 저희 공항 노동자가 한 자리에 모일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저희를 지켜봐 주십시오. 저희가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해방시킬 수 있는 선봉이 되겠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힘이 나네, 그렇죠?
예. 인천공항 투쟁, 그 다음에 우리 산해하청 현대 동지들 국회 산업은행 옆에 가면 천막 쳤잖아요. 예, 투쟁하는 동지들 연대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 동지들 외롭지 않게 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신압으로 열심히 방문해서 동지들 외롭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아까 오시기로 한 오혜란님 어디 계세요? 예. 늦게 오셨으니까 오세요 앞으로. 예, 늦게 오셨으니까 올라가세요. 올라가시고 예, 저랑 같이 올라갑시다. 예. 노래 듣기 전에 늦게 오셨으니까 벌칙으로 발언을 3번씩 드리는데 한 1분만 여기 계신 분들을 위해서 눈빛을 골고루 날라주시면서 격려의 말씀 한마디 해주시고 노래도 해주십시오. 예. 예, 노래하는 노동자 오혜란입니다. 반갑습니다. 우선 늦어서 너무너무 죄송스럽고요. 비정규직, 우리나라 비정규직 0%의 기업이 있답니다. 혹시 어딘지 아십니까? 지금 한참 싸우고 있는데요. 시그네틱스, 예, 10년에 2번이 해고가 돼서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지금 영풍그룹인데요. 영풍그룹이 정규직 0%의 기업이라고 합니다. 너무로 참으로 수치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영풍그룹 하면 우리나라에서는 대기업이지요. 모두가 알고 있는 이런 수치스러운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 안산에서 또 파주에서 싸우고 있는데요. 우리 시그네틱스 투쟁 꼭 이겨서 정규직이란 이름이 사라질까봐 사실은 한편으로 두렵습니다. 비정규직이란 이름이 이 땅에서 사라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힘을 모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그네틱스에게도 더 큰 힘으로 우리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노래로 인사 바로 드려도 되겠죠? 예, 첫 곡 향기를 주마 들려드리겠습니다.
노동자의 이름, 하나된 이름으로 함께 싸워서 이 땅에서 우리는 하나의 노동자라는 이름으로 불려질 수 있도록 함께 투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날까지 어깨 걸고 손 맞잡고 꼭 우리들의 걸음으로 새 세상을 만들어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노래입니다. 저희 첫 음반에 실렸던 곡인데요. 반주 주십시오. 노동의 방 한 길에서라는 노래입니다. 우리 함께 힘겨움을 잊고 어깨 걸고 손 맞잡고 같이 가자는 내용입니다. 박수 치면서 함께 힘을 모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노동의 방 한 길에서 만만 너와 나 모습은 서로 달라도 뜻은 하나였지. 흘러가는 세월 속에 척추를 묻어도 처음 맺은 그 약속은 잊지 않았다. 우리 동지들 이제 또다시 날이 좀 쌀쌀해지기 시작했죠? 가을이 왔다 싶으면 금세 겨울이 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쌀쌀한 날이 올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에게 언제나 늘 봄만 있었던 건 아니었죠? 조금 춥더라도 우리 함께 우리들 손을 맞잡고 우리들의 봄은 우리가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투쟁들 꼭 승리해내고 비정규직 없는 세상도 함께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곡으로는요, 우리 함께 좀 할 수 있는 노래로 준비했습니다. 비정규 아리랑이라는 노래인데요. 흥겹게 랩도 들어가고 이런 노래이긴 하지만 가사를 가만히 들어보면 참 슬픈 노래입니다. 제가 이 노래는 자주 부르지 못해서 가사를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오늘 우리 동지들 보니까 이 노래를 꼭 하고 싶어서요. 근데 이제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디냐 하면요, 제가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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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정규 철폐하리라. 아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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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정규 아리랑. 어때요? 쉽죠? 한번 그냥 바로 같이 한번 해볼까요? 아리랑 아리랑. 이거 끝나면 바로 반주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리랑 시작. 아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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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정규 철폐하리라. 비정규 철폐하리라. 아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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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정규 아리랑 비정규 아리랑. 이 부분 나오면 함께 해주시면 됩니다.
문자로 해고하고 문자로 통보하고 잡담한다 해고하고 짜증난다 해고하고 핸드폰이 없었으면 난 해고자가 아닐 텐데 핸드폰이 없었으면 난 해고자가 아닐 텐데 박연 차별 속에서 우리네 가슴 멍이 드는데 원청놈은 돈만 밝히고 나 몰라라 하는데 100시간 일을 해도 반을 받고 연장을 해도 10원 더 받네 숨 막히게 목 조여오는 최저생계 빈생아 아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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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규 철폐하리라 아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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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규 아리랑 컵라면도 먹지 않고 통조림도 먹지 않고 봉지도 커피도 티백도 보리차도 한 번 쓰고 버려지는 난 일회용이 아니에요 한 번 쓰고 버려지는 난 일회용이 아니에요 있는 놈은 더 많이 갖고 없는 사람 죽어라 사는 숨 막히게 목 조여오는 우리네 비정규직아 둘 중에 하나 비정규직 사람이 아닌 기계가 되어 산다는 게 사는 게 아닌 아내 반쪽의 사람아 아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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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정규 철폐하리라 아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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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정규 아리랑 아리랑 소리질러 아리랑 아리랑 철폐하리라 네, 안녕하십니까. 이제 사회자분께서 선거도 없이 사무장을 위원장으로 바로 승격시켜 주셨습니다. 네, 세정호텔 사무장 고진수 투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투쟁! 네, 봄에 여기 쌍용차 분향소를 칠 때 그때도 밤이 제법 쌀쌀했던 것 같은데 그 여름을 완전히 지나고 또 이렇게 찬바람이 또 불고 있습니다. 우리 세종호텔은 작년부터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면서 각종 1인 시위와 집회를 이어가다가 올 1월 2일 날 로비를 점거하면서 38일간의 파업투쟁을 통해서 비정규직, 정규직화는 이루어냈었습니다. 많은 연대 동지들이 도와주시고 우리 또 복수노조 시행과 동시에 사측의 농간에 많은 직원들이 오용노조로 가고 얼마 남지 않은 조합원들이었지만 하나로 같이 뭉쳐서 그렇게 싸워서 비정규직 전환은 이뤄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루어내고 싸운 그 다음에 또 빈자리는 이들이
그 의용노조와 쉽게 단협을 맺으면서 모든 사안들을 다시 후퇴시키고 그 자리에는 다시 또 비정규직 종류도 너무나 많습니다. 촉탁계약, 무기계약, 용역 하청에 하다못해 학생들을 여름, 겨울 방학을 이용해서 실습생으로 한 달에 20만 원도 채 안 주면서 그렇게 또 일을 시키고 있습니다. 호텔이라는 업장 안에서만 해도 비정규직의 형태는 이렇게 다양합니다. 그런 비정규직들의 어떻게 보면 정당한 받아야 될 당연한 대가들을 정규직들이 받는다고 이렇게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아니고 그 몫은 거의 대부분 회사 이 인간 같지도 않은 것들이 온갖 경영 조작이나 그걸 통해서 다 가져가겠죠. 정말 비정규직은 차별이 아닌 철폐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만 목표해서 꼭 비정규직이 없는 원래의 똑같은 노동에 똑같은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꼭 그 목표를 향해서 끝까지 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정리해고돼서 2070여일 동안 현장에 돌아가기 위해서 투쟁하고 있습니다. 콜트콜트의 기타를 만든 노동자 이인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 번 집회 발언 중에서 이런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한국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정리해고 사업장 중에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에 의해서 정리해고를 단행한 사업장은 단 한 곳도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한국 땅에서 단행되고 있는 이 정리해고는 기업이 경영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민주노조를 없애기 위해서 자본의 이윤을 더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정규직의 자리를 비정규직으로 채우기 위해서 지금 한국 땅에는 수없이 많은 노동자들이 정리해고되어 길거리에서 투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이 정리해고 철회 투쟁을 하지 않았다면 아마 다시 비정규직이라는 이름으로 다른 직장을 구했겠죠. 이제 우리 사회에서는 이 비정규직이라는 이 악질 일자리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이 투쟁하는 노동자들이 외치는 정리해고 철폐, 비정규직 철폐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리해고는 곧 비정규직으로 이어지고 비정규직은 바로 노동 탄압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정리해고 철폐와 비정규직 철폐를 이루어낼 건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를 넘어서 우리 후손들에게 무엇을 남겨줘야 될 것인가? 이 정리해고제와 비정규직법을 그대로 우리 후손들에게 넘겨줘야 될 건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세대가 이 정리해고제와 비정규직법을 철폐시키고 우리 후손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해야 될 것인가는 우리에 달렸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모이신 동지뿐만 아니라 모든 민중들이 함께 고민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리해고 비정규직 문제는 단연 당사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노동자 모두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반드시 힘 모아서 정리해고 비정규직 반드시 없앱시다. 투쟁으로 철폐시킵시다. 감사합니다. 네,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한음파 밴드인데요. 마두금 들어보셨어요? 저도 잘 안 들어봤는데 마두금 연주를
하는밥 밴드의 이정훈님 모시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계세요? 예, 어서 오십시오. 예, 뜨거운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최영호라고 합니다. 방금 그 사회자께서 말씀을 좀 버벅거리시더라고요. 조금 생소한 직종인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이제 쉽게 말하면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림을 그리고 있다고 하면은 또 여러분께서 화가이신가? 이렇게 또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화가하고는 조금 다른 게, 화가들은 이렇게 뭐 갤러리나 화廊 같은 데서 작품을 발표하고 이런 활동을 하는 데 반해서 저희 그 일러스트레이터들은 주로 이제 매체를 통해서 작품들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 중에서도 이제 출판 쪽에 일을 하고 있는데요. 뭐 제가 주로 하는 일은 어린이 책, 그 다음에 뭐 성인 소설에 들어가는 서파들, 잡지, 뭐 기타 이렇게 인쇄 매체를 통한 그런 그림들을 이제 주로 그리고 있습니다. 저기 뒤에 있는 뭐 저런 그림들도 저희 같은 일러스트레이터들이 이제 그린 그림이겠죠. 그런데 사실 이 자리가 비정규직 노동자의 삶을 말하는 자리라고 하지만 사실 저는 그 비정규직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정규직이냐? 아니, 정규직도 아닙니다. 저희 같은 그 사람들은 이제 그 프리랜서이기 때문에 다 혼자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 작업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저는 이제 개인 사업자죠. 근로소득자들은 12월 달에 연말정산을 하고 개인 사업자들은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잖아요. 저는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기 때문에 이제 개인 사업자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계약을 하고 그 일을 하다 보면은 사실은 그 관리 감독을 받고 그 일에 대한 지시를 받기도 합니다. 그렇게 따지면은 내가 한시적으로 고용된 게 아닌가라고 하는 이제 이런 의문이 들 때쯤 제가 최근에 그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은 저와 같은 노동 형태들이 그 적지 않다는 사실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 지금 투쟁하고 계시는 재능교육 학습지 교사분들, 그다음에 뭐 보험, 그다음에 요크루트 아줌마들 이런 분들이 다 개인 사업자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잘 몰랐던 사실인데요. 예. 그리고 아무튼 이런 이제 근로자들 같은 경우는 그 근로기준법이나 20초밖에 안 남았으니까 뭐부터 말해야 되지? 예, 아무튼 그 근로기준법이나 노동법의 보호를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 같은 창작자들은 이제 저작권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아야 되는데 이게 사업자와 사업자 간의 그 계약이라는 이름으로 이 그 저작권 창작자의 권리가 지켜지지 않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집안에 그 자녀분들이 계신 분들은 그 구름빵이라고 하는 책 아실 거예요. 구름빵이 엄청 성공을 해서요. 책으로 나오고 뮤지컬로 나오고 해외 판권이 팔리고 요즘은 애니메이션도 나오고 마트에 갔더니 장난감도 나오고 기저귀에도 그림이 들어가더라고요. 이렇게 되면은 엄청 성공을 한 거죠. 근데 이렇게 성공을 했으면 그 작가도 엄청 부자가 됐을까요? 그렇지만 작가는 이런 성공과는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계약을 할 때 작가의 모든 권리를 넘기는 이런 이제 양도 계약서를 썼기 때문에 이런 모든 성공들이 작가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저희 쪽에서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너희가 그런 계약을 하지 않으면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말했다시피 저희는 아주 개인적인 약자이고 상대는 이제 거대 자본이기 때문에 저희의 주장이 이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저 뒤에 시간이 첨가되었다고 하네요. 죄송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21세기는 그 문화의 시대라고 하는데요. 저희 그 창작자들의 권리가 좀 보장받는 그런 그 대한민국이 됐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일러스트레이터. 정말 현실이 이렇군요. 예, 오늘 알았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KBS 연봉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서정현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옹기종기 모여서 앉아있기 굉장히 좋은 날씨고 여러분들 만나서 정말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KBS 구경 한번 하러 와보신 적 있으세요? 방송국 구경해보고 싶으시죠? 그렇죠. 지금도 저희 KBS 스튜디오에서 오늘 수요일인가요? 네, 개그 콘서트 지금 녹화가 한창일 거예요. 지금 굉장히 많은 스태프들이 이 쥐꼬리만한 월급을 받으면서 비정규직 스태프들이 굉장히 바쁘게 움직이고 있고 또 뭐 드라마 세트장도 마찬가지이지만 감독들에게 쌍욕을 들어가면서 엄청나게 열심히 밤샘 근무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근데 저도 그런 비정규직 중에 한 명이었고요. 제가 했던 일이 바로 견학 안내였어요. 뭐 유치원 아이들도 많이 오고 어르신들도 많이 오고 저희가 직접 장애우들 누워서 휠체어 타시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도 70명 정도 식당까지 안내를 해서 수발 다 들어드리고 그렇게 좀 도움을 드렸던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일이 오늘 내일 하다가 갑자기 KBS에서 필요 없는 일이 될까요? 드라마에서 연기자들에게 이어폰을 통해서 감독의 지시를 듣고 연기자들에게 연기 지도를 일일이 하던 플로어 매니저가 갑자기 내일이나 내일 모레 또는 일주일 뒤에 쓸모없는 일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죠. 몇십 년 동안 계속 할 수 있는 일이죠. 그런 일들을 KBS가 비정규직법이 시행되면서 당장 이제 KBS에 필요 없는 일이라고 해서 대량 해고하는 그런 사태가 있었어요. 비정규직들만 골라서 다 해고가 됐었는데 다행히도 지금은 여기도 계신 여러 동지들의 도움으로 일부는 복직이 되고 또 일부는 다른 자기 갈 길을 찾아서 지금 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느꼈던 건 저는 이런 일들에 좀 관심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계약을 6번을 했거든요. 1년에 한 번씩 6년 동안 잘릴 걱정 없다. 이 일은 계속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생각을 갖고 굉장히 오랫동안 일을 했었는데 갑자기 그런 일을 당한 거예요. 정말
정말 놀랐어요. 깜짝 놀라서 어떻게든 좀 살아보자고 많은 동지들이 모여서 사람들이 모여서 싸움을 하게 됐는데 저는 그렇게 많은 분들이 저희에게 관심을 갖고 도움의 손길을 주실지 몰랐습니다. 정말 몰랐던 사람들인데 그렇게 모여서 한 가지를 위해서 싸웠다는 것, 그리고 그게 끝내는 이루어졌다는 것, 그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힘을 많이 얻었고 제가 그것을 통해서 가장 크게 얻어낸 건 그 전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누가 저를 필요로 하더라도 누가 다른 사람이 도와주겠지라고 생각했었는데 지금은 나도 내가 뭔가 도움이 필요할 때는 사람들에게 내 처지를 당당하게 알리고 좀 도움을 구해야겠다. 그리고 내가 받은 도움으로 살아가면서 내가 도움을 줄 수 있다면 작은 거라도 기꺼이 주고 만약에 줄 수 없다고 하더라도 내가 계속 내 안에 가지고 다니면서 한 번씩 돌이켜보고 언제든지라도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겠다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아마 그런 삶을 살고 계신 분들이 다 똑같은 마음을 갖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KBS에 있는 동안 많은 것들을 봤어요. 비정규직이죠. 그 보수 출연자들이 사고로 죽는 그런 모습들도 봤고 또 트럭을 운전하고 지방까지 촬영을 가다가 사고를 당해서 죽은 대학생들도 봤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런 것도 외면하지 않고 저도 KBS의 직원으로서 이제 슬픈 모습들 또 안 좋고 좀 부끄러운 모습들이 사라지도록 그 구성원으로서 더 열심히 살아가고자 합니다. 많이 응원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가슴에 이렇게 뭐가 울리나요? 예, 저는 그렇습니다. 영혼의 빈자리도 메꿔지는 것 같고 투쟁의 마음도 다시 채워지는 것 같습니다. 예. 이 시간은 이제 종이 발언대를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데요. 적어주셔야 되는데요. 지금 나눠드리고 계신가요? 예. 예, 종이 발언대 시간인데요. 내가 왜라는 음악이 나올 겁니다. 이 노래 들으시면서 오늘 이 목소리 시간에 맞게 목소리 취지에 맞게 여러분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적어주시면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가 여러분이 쓰신 글을 읽는 시간을 갖습니다. 예. 음악 틀어주실래요? 내가 왜? 예. 써주세요.
쌀쌀합니다. 아죠? 네, 저희 학습지 노동조합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한창훈입니다. 학습지 교사들은 지금 이렇게 날씨 쌀쌀한데 지금도 아마 여러분들이 사시는 아파트나 주택이나 이런 곳을 대해하고 있을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일자리가 이렇게 도심 속에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그곳에 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집집을 방문하고 그곳에 들어가서 아이들을 만나고 학부모와 상담을 하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사실 전화기를 들고 내가 학습지 하고 싶은데요 이렇게 전화를 하면 불이 나게 그 지역 담당 교사가 달려옵니다. 전국의 모든 지역이 관할 지역이 딱딱 교사들에게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어디서든 여러분들이 쉽게 전화 한 통이면 그 교사를 만날 수 있는데요. 예전과 다르게 학습지가 요새는 성인까지 다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누구나 회원으로도 가입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실적이 매우 고픈 교사들은 당연히 여러분들을 바로 집으로 찾아뵐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통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교재 가방 들고 주택가나 아파트에서 정신없이 막 돌아다니는 사람들인데요. 아마 여러분들이 눈여겨보면 교재 가방이 뭔지가 보일 겁니다. 이 사람들이 학습지 교사인데 이 사람들이 노동자가 아니라고 합니다. 정부와 자본은 특수 형태 근로종사자 그리고 노동계도 사실은 특수고용이라는 이름을 앞에 붙여서 낙인 찍어서 특수고용 노동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정확하게 그 표현을 정확하게 하자면 위장 자영업자라는 표현이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린 노동자인데 왜 자영업자로 위장해놨냐 이렇게 접근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보면 노동계에서 특수고용 노동자라고 특별히 분류해서 하는 것마저도 사실 상황을 왜곡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노동자가 아니기 때문에 고용이 불안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아시듯이 현장에서 부정영업 문제가 아주 심각합니다. 그래서 재능교육에서 일어날 일처럼 한 달에 월급 560원 받는 교사가 생기는 겁니다. 회비나 이런 부분 자기 책임과 무관하게 교사가 그 책임을 뒤집어 쓰게 돼서 월급 명세서에 기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기아가 이번 달에 받으실 금액은 560원입니다. 이런 급여가 발생하고 심지어는 마이너스 급여도 발생합니다. 학습지 교사들이 이렇게 부정영업이나 이런 부분에 당하게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노동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당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면서 하나의 딜레마에 좀 빠지게 됩니다. 여기 많은 분들이 와 계시는데요. 학생분들도 많고 제가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현장의 교사들에게는 우리 노동조합으로 힘을 모아서 노동조합 정말 힘있게 만들어서 회사의 저행포 막아내자 이런 얘기를 하면 교사들이 이 일 나가면 특별한 거 있냐 여기 뭐가 좋다고 있냐 이러면서 떠나갑니다. 현장 관리자들 특히 재능교육 관리자들이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라. 근데 저는 절이 싫으면 중들이 들고 일어나서 어떻게든 세상을 고쳐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한테도 이런 얘기 많이 드렸습니다. 야, 우리 학습지 노조 들어와서 학습지 교사랑 같이 일하면서 한번 일해보자. 우리 10만 학습지 교사 중에 10분의 1만 조직해보자. 1만 조직이다. 우리 연맹급 할 수 있다. 이런 얘기하면 왜 힘든 데를 들어오라고 하십니까?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힘을 함께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하고자 하는 건 재능교육 저예산 들어가지 마십시오. 하지만 재능교육 말고 우리 학습지 노조가 정말 학습지 교사들의 힘으로 학습지 회사들을 바로잡는 그날을 만들기 위해서 주변에 계신 학습지 교사들에게 노동자 가입을 얘기해 주시고 또 적어도 노동자 소식지라도 받아볼 수 있게 해주시고 이렇게 힘을 모을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